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를 종합해 드리는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 꼼꼼히 봄. 당장 필요한 건 무엇인지, 혹시나 위험하진 않을지, 주변까지 꼼꼼히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기름값 아끼는 방법은? 조금씩 자주 넣는다. 싼 곳만 찾아서 넣는다? 아니, 원래 GS 칼텍스 요금에 가입하면 되지. 매월 주유권 10,000원이 무료니까. Good choice. 광대역 LTA 올레.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컴 참조.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공개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다고 하는 소식이 나와 있네요. 권역별 비례대표, 좀 어려운 말인데요. 네. 또 그다음에 석패율 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하자 이런 얘기죠? 네, 주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요. 예.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도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 동시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출마했다가 만약에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들 가운데 해당 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를 기록한 낙선자들은 각 정당의 권역별 배분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한 석패율 도입을 제안한 겁니다. 석패율 제도죠, 그게. 네. 네. 다만 소속 정당이 해당 권역 지역구 당선자의 20% 이상을 점유한 경우에는요, 당선될 수 없도록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좀 독점적인 상황을 막겠다 이런 안전장치로 보입니다. 네. 석패율 제도, 이거 저도 전에 막 주장하고 한 그런 네. 내용인데. 네네. 그런데 비례대표 의원을 지금보다 2배가량 늘리는 내용, 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정치개혁 제안 내용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늘 빠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 숫자도 현재 2배가량 늘릴 것을 제안을 했는데요. 네. 현행은 의원 정수 300명 가운데 지역구가 246명이고요. 네. 비례대표가 54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고쳐서 비례대표를 100명 안팎까지 늘리고 지역은 200명 안팎으로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의견도 함께 오늘 제시를 했습니다. 네. 또 출마 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선거일 11일 전부터는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고 또 사퇴할 경우에는 선거 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가요? 네, 지난 대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당시 이정희 후보가 선거 보조금 지원을 받은 상태에서 그 선거 사흘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당시에 이 먹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는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최경환 부총리의 책임론을 두고서 공방이 아주 격화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요. 이명박 정부 당시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 인수 논란과 관련해서 당시 석유공사 강영원 사장에게 인수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당시에 해외 자원개발을 담당했던 지식경제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크고 작은 의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는 당시 그 자신의 장관 취임 이전에 석유공사가 인수 계획안을 결정하고 있었다면서 인수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감사원 조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서는 최경환 당시 장관이 당시 강영원 사장에게 인수를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네. 그렇게 나타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양측 간의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는 겁니다. 네. 강영원 전 사장은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4차례 이상 그 조사에서 인수계약은 석유공사의 독자적인 판단과 능력에 따라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최경환 장관과 차관 등의 면담을 통해서 이 하베스트 인수의 절박성을 공유했고 또 진행을 지시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정의당의 김재남 의원실이 감사원의 이
비공개 자료를 열람해서 확인한 내용인데요. 오늘 부총리의 주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강 전 사장만 올 1월에 형사 고발한 반면에 최 부총리를 상대로 해서는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파악이 안 됐다. 이런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하베스트 4조 5천억 원가량의 이 하베스트를 인수했는데요. 최근 이 부실 자산을 매각하면서 무려 1조 5천억 원가량의 손실을 끼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죠. 네.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 이 조 사장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시세 차익을 노렸다라고는 의혹이 제기됐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그 한국타이어 측은 오늘 일단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네. 이 조 사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그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면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네, 하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했다. 네. 오늘 이 같은 해명은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이 의혹을 재차 제기했기 때문에 나온 건데요. 네. 이 의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조 사장은 2007년 1월 전후에서 한국타이어 자회사를 통해서 이 자원개발업에 뛰어들었던 앤디코프 주식 4억 원어치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앤디코프의 주가는 2008년 2월 13일 현재 주당 5,190원이었는데요. 한 달 반이 지난 3월 28일에는 17,550원으로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3배가량 오른 거죠. 네. 거래 마감 이후에 앤디코프 측은 10여 분이 지나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는데 한국전력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카자흐스탄 우라늄 광산 매입에 나섰다고 밝혔고 이후 주식은 폭락했다라는 게 어제 의혹의 제기 그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완구 국무총리가 오늘은 이제 국무회의에서 한마디 했네요. 네. 연 2회 기관장 평가를 실시해서 미진한 경우에 장관 해임 건의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공무원 군기 잡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이 총리는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앞으로 총리실에서는 장차관과 청장 등 기관장의 그 노력과 성과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겠다면서 만약 기강이 회의하고 성과가 부진할 경우에는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과 인사조치를 포함한 지휘 감독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청와대에서 소신껏 발언하다가 옷을 벗은 장관들이 있는데 이럴 땐 어찌해야 될지 장관들도 참 헷갈릴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 소위원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이제 영유아 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죠. 네. 이런 법안을 의결을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여야가 이 CCTV 설치를 놓고 좀 공방을 벌였었는데요. 네. 이제 합의를 한 모양새입니다. 일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될 내용입니다만 일단 오늘 개정안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은 내부의 상황을 촬영 저장할 수 있는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설치해야 되고요. 이렇게 녹화된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해야 됩니다. 또 녹화된 영상의 열람은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이 수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가능합니다. 네. 또 CCTV 설치 비용이 상당히 문제였는데요. 일단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어린이집의 분담 비율은 앞으로 좀 더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또 개정안에는 이 대체교사 확대 등 보육교사 근무 환경 개선안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터키에서 실종됐던 김군 있죠. 네. 김모군. 이 김모군이 지금 IS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지금 국가정보원이 확인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죠? 그렇습니다. 네, 국가정보원은 지난 1월이었죠. 터키에서 실종된 김모군이 IS에 그 합류해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병기 국정원장은 오늘 비공개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서요. 김군이 IS로 갔고 장소는 확인되지 않지만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금 정부 당국은요. 우방국과 협조해서 정확한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 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초등학교 학부모 35%가 사교육비로 가계소득의 20% 이상을 지출한다라고 하는 이런 좀 무거운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네요. 네, 그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회사원 A씨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영어학원, 수학학원, 태권도, 피아노, 학습지, 미술 과외를 시켜서 매달 78만 원을 자녀 사교육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학원에 보내시거나 덜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주변에서 이렇게 학원에 보내니까라고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전국 학부모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교육비가 가계소득의 20%를 넘는다고 답한 비중이 35%에 달했습니다. 네. 가계소득의 10에서 20% 이하를 지출하는 가정은 39%로 가장 많았지만 20에서 30%도 22%, 30% 이상을 쓰는 가정도 12%로 그에 못지 않았는데요. 네. 예, 평균 사교육비는 그 1학년에서 3학년인 저학년은 32만 원, 고학년은 43만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네. 이 같은 사교육비 지출이 부담된다는 학부모가 60%를 넘어서 부담되지 않는다는 학부모 그 9%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학부모들이 이렇게 사교육비 지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경제 위주의 사회 구조를 가장 많이 꼽았고요. 네.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또 남들이 다 하고 있어서라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이 외에도 맞벌이로 인해서 아이 돌볼 곳이 필요해서 저출산으로 아이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져서 이 사교육을 시킨다는 답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작년에 전국 땅값 4%가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 국토교통부에서 내놓은 자료죠. 네. 그리고 내친 김에 전국에서 가장 값이 비싼 표준지는 어딘지 또 말씀해 주시죠. 예. 예, 국토교통부가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조사 평가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내일 발표합니다. 네. 올해 그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4.1% 올랐는데요. 이는 그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9.6% 오른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시, 군, 구 중에서는 전남 나주군이 27% 올라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아, 예. 예, 나주는 광주, 전남 공동 혁신 도시에 공공기관 입주가 본격화되고 기반 시설이 확충된 것이 작용했습니다. 네. 세종시도 그 중앙행정기관, 산하기관이 이전하면서 그 유입된 인구의 영향으로 15.5% 올라서 그 뒤를 이었고요. 네. 서울은 4.3% 올라서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가로수길이 있는 신사, 경리단길이 있는 이태원, 강남 등 상권의 상승률이 높았고요. 예, 또 그 관심을 끄는 지역 가운데는 독도가 있는데 이 독도도 20.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독도에 대한 그 국민적인 관심이 높고 또 관광 기반 시설도 늘었고 또 지속적으로 토지가 개량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고요. 예, 그 전국 최고가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화장품 매장인 네이처 리퍼블릭으로 그 제곱미터당 8,070만 원이었습니다. 이 땅은 2004년부터 12년째 전국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전국 최저가는 경북 김천 대양면 대성리 소재의 자연림으로 제곱미터당 145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공고가 나왔는데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 대기업이 진출해서는 안 되는 업종은 이거다 이렇게 발표하는 건데 예. 54개 업종을 발표를 했네요. 예. 그 동반위는 오늘 그 신규로 적합업종을 신청한 36개 가운데 그 문구 소매업, 또 식료품, 담배 도매업, 떡국떡, 떡볶이떡, 또 보험 대차 서비스업, 그 렌트카 관련해서 그 5개 업종을 지정했고요. 네. 그 작년 말에 그 적합업종이 만료된 그 77개 가운데에는 두부, 원두커피 등 그 49개 업종을 재지정했습니다. 네. 예,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3년간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가 되고요. 특히 그 대형 업체들이 문구 시장을 잠식해서 고사 위기에 몰린 그 동네 문구점이 이번에 중기 적합 업종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각 대형 마트들은 학용품 그 매장 규모를 줄이고 신학기 학용품 할인 행사도 자제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반면에 병원 침대, 화장품 소매업, 전체 버스 임대업 등 그 17개는요, 중기 적합 업종에서 철회되거나 반려가 됐고요. 목재 펠릿 보일러, 문구 도매, 슈퍼마켓 등 9개 업종은 아직 그 중기와 대기업 간의 합의를 보지 못해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이동통신사들이 안드로이드 이 스마트폰에 구글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선탑재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삼성페이라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었던 삼성전자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 미국의 4대 이동통신사 가운데 3곳이 자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글 월렛이라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선탑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구글 결제 부분 부사장 에리얼 바디는 버라이존과 AT&T, T모바일, 또 이들의 모바일 결제 기술 컨소시엄인 소프트카드와 제휴해서 구글 월렛을 보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세 곳은 미국의 이동통신 가입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글 월렛은 안드로이드 버전 4.4, 티켓 이상을 탑재한 스마트폰에 적용될 예정이고요. 두드리면 결제가 되는 탭 앤 페이드 기능도 함께 개통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삼성페이를 자사 스마트폰에 탑재할 예정이었던 삼성전자는 소비자 사용성 제고를 고려해서 선탑재 앱을 결정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이죠. IS 관련 소식 알아보죠. 최근 IS에 합류하기 위해서 시리아로 떠난 영국인 소녀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극단주의자들과 대화를 쭉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요? 네, 시리아로 떠난 영국 소녀 3명이 극단주의자 70명과 온라인 공간에서 친구 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된 건데요. 네. 데이빗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 소녀들이 인터넷을 통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해로운 사상에 속아 급진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방식에 소름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샤미바 베이검 등 영국 소녀 3명은 마흐무드라는 이름의 여성에게 트위터 메시지를 보낸 뒤에 지난 17일 런던 게트윅 공항에서 터키 이스탄불로 떠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영국 당국은 지금까지 500명에서 600명 정도의 영국인이 IS 합류를 위해서 이라크와 시리아로 떠났고 네. 이 가운데 10%가 여성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항생제가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캘리포니아주에 이어서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 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건당국은 올해 들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만 18명이 슈퍼박테리아인 CRE에 감염됐다고 밝혔는데요. 네. 같은 병원에서 CRE에 감염된 3명 가운데 1명은 이미 숨졌다고 보건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UCLA 대학병원에서는 췌장과 간질환 치료에 사용한 내시경 오염으로 7명이 CRE에 감염됐고요. 이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 UCLA 병원 측은 현재 의심 환자 180명에 대한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CRE는 기존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장내 세균으로 치사율이 최대 50%에 달합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사우나라는 거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중년 남성들의 심장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무슨 네,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사우나를 즐기는 중년 남성들은 심장마비 위험이 줄어들면서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이스턴 핀란드 대학 연구팀은 사우나를 즐기는 중년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심장마비 위험이 63%나 적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연구팀은 지난 21년 동안 42살부터 60살 남성 2,400여 명을 추적하면서 네. 사우나와 심장 질환에 따른 사망 상관관계를 조사했는데요. 네. 그 결과 일주일에 사우나를 4회 이상 한 남성이 2회 정도 한 사람보다 각종 원인의 그 사망 위험도가 48% 정도 낮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요? 연구팀은 아직까지 사우나를 즐기는 사람이 장수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규명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네. 사우나를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잘 보낸 시간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YTN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앤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서울시가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가족들 상대로 조사한
치매 어르신 관리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상당수 가족들이 환자를 돌보는 어려움과 경제적인 부담을 호소했는데요. 국립중앙치매센터의 김기웅 센터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웅 센터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2014년 기준으로 61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예. 이 숫자가 17년마다 2배씩 증가할 걸로 예상이 돼서요. 예. 2024년에는 100만을 넘고 2041년에는 200만을 넘어설 걸로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서울시는 전체 치매 환자 수 중에 예. 이제 1,000만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략 한 20%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근데 또 서울에 있는 젊은 분들이 또 지방에 있는 부모님들을 부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실제로 이제 심리적인 부양 책임을 지고 있는 치매 환자분들은 훨씬 많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치매라고 그러면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혈관성 치매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그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런 거는 뇌 세포를 먹여 살리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유발된 뇌 손상 때문에 예. 치매가 생겼을 경우를 부르는 말입니다. 예. 네, 다행히 최근 한 5년 동안 이런 혈관성 치매 환자 수는 많이 줄어서요. 예. 한 2008년도에는 전체 치매의 25% 정도 됐는데 예. 2012년도 조사에서는 한 17% 정도로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는 어느 정도로 되는데요? 알츠하이머 환자는 전체의 70% 정도가 되고요. 네. 알츠하이머 외에도 루이소체 치매라든지 전측두엽 치매와 같은 퇴행성 치매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치매도 종류가 여러 가지로군요. 네, 한 100여 가지 됩니다. 100여 가지나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치매가 될 수 있는 원인도 그러면 그만큼 또 많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환자 본인도 참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또 돌보는 보호자들도 참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현장에서 직접 보시면은 보호자들의 고통이 참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걸 잘 느끼시죠? 아,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굉장히 이제 긴 시간을 돌봐야 되고, 이번 조사 결과처럼. 예. 또 그게 이게 한두 달이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이 돌봄을 지속해야 되다 보니까, 예. 스트레스 또 시간 부족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병 관리나 건강 관리도 잘 못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본인의 지병도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네. 어떤 건강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저도 뭐 이제 이 치매 어른을 모셔본 적이 있는데, 근데 네. 이제 저희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지만, 근데 그 통계에 의하면 환자를 돌본다고 하는 것은 하루에 그냥 평균 9시간 정도 이상은 이렇게 돌봐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에 달라붙어 있다시피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증도에 따라서 물론 조금씩 이제 필요한 시간이 달라집니다만은 이게 워낙 하루에 차지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돌보다 보면 직장에 있는 분은 직장 생활에 장애가 생기고 네. 다른 사회적인 만남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단절이 돼서요. 굉장히 외로워지게 되고요. 네. 또 늘 환자하고만 대하게 되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증상들과 부딪히면서 많이 놀래고 이제 긴장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이 생기는 분도 참 많으시고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족이 돌본다고 한다면 주로 이제 가족 중에도 여러 분들이 있는데 누가 가장 많습니까? 그러니까 배우자가 가장 많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배우자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약 한 40% 정도가 이제 배우자가 돌보고 배우자도 계시거든요. 같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가능성도 많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 주 보호자가 배우자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담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담이 훨씬 더 큽니다. 예. 특히 이제 치매가 진행될수록 몸의 움직임이라든지 기본적인 생활 동작을 도와드려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연세가 많이 드신 배우자들한테는 육체적으로도 많이 이제 부담이 되게 되겠고요. 네. 무엇보다도 사실 이런 이제 치매를 돌보는 데는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예. 다양한 제도나 도움이 있음에도 이런 이제 연세가 드신 배우자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적절한 자원들을 이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생활하지 못하는 자녀분들이 마음은 있어도 도와드리지 못하는 경우에 네. 그냥 그 물리적으로 돕는 방법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종종 전화하셔서 어려운 점을 들어보고 상의도 하시고 네. 또 이 어르신들이 직접 얻지 못하는 치매를 돌보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네. 전달해 주시는 것만 해도 네. 또 이런 그 배우자 보호자들한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잘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어디에 어떻게 전화를 해서 또는 아니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네.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네, 우선은 뭐 치매 환자분이 생기거나 치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을 때는 예. 우선 모든 문의사항은 예. 치매 상담 콜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치매 상담 콜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24시간 365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번호가 몇 분인데요? 네, 1899-9988입니다. 길어서 아. 좀 외우기 어려우신데요. 예. 이렇게 외우시면 쉽습니다. 예. 18세의 기억을 99세까지 예. 99세까지 팔팔하게 삽시다. 그래서 1899-9988로 외우시면 되고 아, 그거 외우고 싶네요. 새벽 관계 없습니다. 외우고 싶네요, 아주. 1899-9988. 네. 아, 예, 아주 좀 번호 잘 지으셨네요. 네. 그러시고요. 여기다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큰 두 가지 서비스가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예. 우선 진단이나 치료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에서 치매에 관한 경우는 전부 이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 아하. 그리고 이제 돌보는 것은 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등급 판정을 받아서 5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으시면은 예. 이제 다양한 이제 그 돌봄 서비스를 또 보험의 지원을 받아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이런 걸 많이 활용하면 이제 가족이 돌보면서도 그게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네, 부담을 그저 많이 더실 수 있죠. 예, 시건강에서 뭐 먼저 여쭤보겠는데 이 치매를 좀 예방하는 게 대단히 중요할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 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뇌 운동법을 개발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법입니까? 뭐 뇌를 막 운동을 시킵니까? 아, 네네네. 네. 우선은 뇌 건강을 항진하기 위해서는 신체 운동과 뇌 자체 인지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이런 인지 운동 같은 경우는 어쩌다 한 번 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고 매일 꾸준히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른들의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학습지라는 게 잘 개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어른들이 즐겨보시는 신문의 내용을 이용해서 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여러 인지 활동을 하는 방법들을 개발해서 저희가 이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이제 두근두근 뇌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네. 머리 근육을 키우자는 뜻이고요. 그래서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 네. 접속하셔서 두근두근 뇌운동 책자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예. 그 책자를 보시면서 집에서 받아보시는 신문을 이용해서 매일매일 한 30분 정도씩 이 인지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 국민체조가 있었죠. 예, 그런 예. 것처럼 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심혈관 운동과 뇌신경 자극 운동을 복합해서 만든 한 번에 한 5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 치매 예방 체조를 중앙치매센터에서 개발해서 네.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 역시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네. 동영상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루에 한 5분만 투자하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뇌 치매 안 걸립니다. 아, 네.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네.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 치매도 일찍 또 찾아서 미리미리 진단을 받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네. 방송 들으신 분들께서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립중앙치매센터의 김기웅 센터장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우선 한남대로 한남오거리 방면 북한남 삼거리 조금 지난 하위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 작업 여파로 이 부근이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남산 1호 터널 이전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남산 2, 3호 터널도 모두 강남 쪽으로 서행입니다. 퇴계로는 퇴계로 3가에서 퇴계로 5가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 반대편도 아직은 시속 30km 미만입니다. 강남대로도 교통량이 많은 모습인데요. 양재역부터 강남역을 지나 교보더워 사거리까지 양 방면이 서행입니다. 동작대로 이수교 방면 남태령에서 이수역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과천 방면 이수역에서 사당역 쪽으로도 시속 3, 40km 안팎입니다. 그 밖에 분당 수서로는 복정 쪽으로 이동하는데 복정부터 탄천 1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 반대편도 청담비교 남단에서 탄천 1교 쪽으로는 정체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모두의 마블의 요새 선멸전이 새로 나왔대. 요새 선멸전? 내 요새는 방어하면서 적군의 요새를 파괴하는 거야. 재밌겠는데? 지금 다들 난리야. 요새 총 공격! 모두가 즐기는 스마트폰 게임 모두의 마블. 요새 선멸전 업데이트. 요새 선멸전에서 스릴 넘치는 전투를 즐겨보세요.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귀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경찰이 피해자 신고가 없어도 인지수사를 통해서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이지요. 9877번님께서는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수사를 할 경우 피해자가 받게 될 부담은 생각하지 않는 건가요? 보여주기식 처방에 불과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7669번님께서는 인지수사를 위한 첩보활동 과정에서 또 다른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또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경찰이 피해자 신고가 없어도 인지수사를 통해서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 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지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유준상이 알려드리는 지친 간 이야기. 계속되는 야근. 독이 차오른다. 풀리지 않는 피로. 독이 차오른다. 간 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온몸 권태. 매일매일 독하게 사는 당신의 간 건강을 위해 간에게 힘을. 매일매일 우루사.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소식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손현재 선수 리듬 체조 요정이죠. 체육대상 MVP를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손현재가 오늘 서울에서 열린 제20회 코카콜라 체육대상 시상식에서 최우 선수와 상금 1,000만 원을 받았는데요. 네. 손현재는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리듬 체조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손현재는 오늘 걸그룹 그 오렌지 카라멜의 그 카탈레나에 맞춰서 댄스 세레머니를 펼쳤고요. 네. 그 2012년 런던 올림픽 개인 종합 5위에 올랐던 손현재는 그 내년 그 올림픽에서는 그 런던 올림픽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인천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 레슬링 김현우와 볼링 이나영이 우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기성용 선수 예비 아빠죠? 예. 네. 기성용 선수가 주간 베스트 11에 선정이 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그 스완지시티 기성용이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호기 선정한 그 26라운드 베스트 11 미드필더 부분에 뽑혔는데요. 네. 기성용은 이틀 전에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경기에서 그 전반 30분에 동점골을 터뜨려서 그 2대1 승리를 이끌었고요. 그 박지성이 한국인 역대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최다 5골과 타이를 이루었습니다. 네. 기성용은 그 메뉴전에 골을 넣고 그 엄지손가락을 입에 무는 젖병 세레머니를 펼쳤는데요. 그 2013년 여배우 한혜진 씨와 결혼한 기성용이 최근 임신한 한혜진 씨와 그 아이를 위해 펼친 세레머니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 소식입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나서죠. 네, 그 독일 레버쿠젠 공격수 손흥민이 26일 목요일 새벽 4시 45분에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그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 홈 1차전 출격을 대기하는데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그 바르셀로나와 함께 3강으로 꼽히고요. 투톱 공격수 만주키치와 그리즈만이 그 위협적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에 그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그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그 무득점에 그치면서 탈락을 막지는 못했는데요. 올 시즌 각종 대회에서 14골을 터뜨린 손흥민이 꿈의 무대 8강행을 정조준합니다. 네. 이번에는 또 누굽니까? 이상화 선수 소식입니다. 빙속 여제. 올 시즌 조기 마감했다고요? 네, 그 스피드 스케이팅 이상화가 고질적인 무릎 부상과 피로 누적 여파로 올 시즌을 조기 마감했는데요. 이상화 소속사가 이상화가 내일 개막하는 동계체전과 다음 달 월드컵 파이널에 출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상화는 4년 전부터 왼쪽 무릎 부상에 시달렸는데요. 2014년 소치 올림픽 2연패 이후에 그 대회 출전을 강행해서 피로가 누적됐고요. 네. 지난 8일에 월드컵 5위에 그친 데 이어서 지난 15일 종목별 세계선수권에서 7년 만에 첫 노메달에 그쳤습니다. 이상화는 휴식과 치료를 병행하면서 오는 10월 시작되는 다음 시즌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이 두 번째 독립 야구단이 창단된다는 소식이 내일 창단을 합니까? 네. 한국 두 번째 독립야구단 미라클이 다음 달 20일에 창단식을 갖는데요. 다음 달 20일, 예. 네, 미라클은 호서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과 인터내셔널 스포츠그룹 ISG가 손을 잡고 창단하고요. 네. MBC 청룡에서 활약한 김인식 전 LG 이군 감독이 감독을 맡고 김재박 전 LG 감독이 코치를 맡습니다. 그래요? 네, 앞서 한국 최초 독립구단이었던 고양 원더스는 3시즌 동안 운영된 뒤에 지난해 9월에 해체됐는데요. 고양 원더스는 KBO 퓨처스 2부 리그 팀과 번외 경기를 펼쳤는데 미라클은 한화 3군 대학야구연맹 소속팀 등과 주 2회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설 연휴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를 했죠. 올해 경제 활성화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강조했는데요.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경제 살리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질적으로 서민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 전문가와 함께 박근혜 정부 2년 경제 살리기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또 부동산 정책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제가 불쌍합니까? 네. 경제가 불쌍하다는 표현 네. 아주 의미가 심장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경제가 불쌍하다. 그런 불어터진 국수를 먹고도 힘을 차리는구나. 앞으로는 좀 제때 그런 거 먹일 수 있도록 중요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통과가 빨리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네. 근데 이게 경제 활성화를 좀 빨리 이루고 싶은데 생각보다 자꾸 늦어지니까 안타깝다는 심정을 표현하신 것 같고요. 네. 이 표현 자체는 아주 머릿속에 오래 기억에 남을 만한 아주 강렬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표현을 하셨다는 거는 본인 자신이 경제 활성화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를 잘 말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인용을 하셨는데 네. 불어터진 국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무슨 국수가 어떻게 불어터졌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요? 부동산 3법을 놓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예. 부동산 3법이 세 가지지 않습니까? 분양가 상한제 일부 폐지,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그다음에 재건축 조합원 1인 1가구 공급을 그런 제도를 폐지해 갖고 3가구까지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건데, 근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그 분양 아파트 가격이 아주 급등하거나 재건축 투자가 아주 과열됐을 때, 다시 말해서 부동산 버블이 한창일 때 그 버블을 막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던 제도인데, 네. 그래서 좀 투기 같은 거 좀 억제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그 폐지했다는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은 부동산 버블을 좀 일으켜서라도 집값을 좀 올리고 싶어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 부동산 3법 소개를 좀 해 주셨고요. 네. 그렇게 이제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했다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그 법이 너무 늦게 통과가 됐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불어터질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가 이게 한 1년 넘어까지 되지 않았었나요? 그 네. 법안은 만들어졌는데 통과될 때까지 이게 시간이 걸린 거니까 네. 요리는 다 했는데 그릇에 담아서 이제 내놓은 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작년 이제 말에 통과가 됐는데요. 금년 1월 들어서 주택 거래량이 아주 기록적으로 증가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부동산 3법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집값을 좀 올리고 거래를 이제 활발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이게 좀 했다. 역할이 전혀 없었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근데 이 부작용이 뭐냐면은 전세 가격이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한 번에 몇 천만 원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중산 서민층 집 없는 사람들 이렇게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정부가 복지 정책을 하느라고 지금 없는 나라 살림에 이게 증세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복지를 해봤자 1년에 개인당 돌아온 게 한 몇십만 원, 뭐 많으면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전세는 이거 수천만 원씩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복지를 해주는 거는 고맙지만은 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전세 가격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면은 이 중산 서민층 살림 앞에서 그 살림의 입장에서는 그게 무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또 집값이 안 올라가면은 그 집을 가진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겠지만, 전세값이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은 이 세입자들은 이건 거의 절망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 부동산 정부의 그 부동산 대책에 지금 좀 미진한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전세금 올라가는 거를 돈을 빌려서 전세를 전세금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결국 보니까 전세금은 다락같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빚은 많이 있고, 이런 그 그림이 돼가지고요. 그런 면에서는 좀 미진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경기 활성화도 되지 않고요. 네. 네. 부동산 3법의 영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거래도 좀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인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네. 처음이라서 그렇긴 한데 하여튼 많이 늘었대요. 네. 듣기로는 상당히 한 몇 년 만에 1월달 실적으로서는 상당히 많이 늘었다, 그렇게 그 언론 보도가 나온 걸 봤습니다. 그런 점은 이제 매매는 조금 활성화됐다고는 보여주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런데 전세값이 그냥 너무 그렇죠. 올라요. 전세는 또 전세 대란 이런 말을 쓰는데 그거 벌써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벌써. 네. 근데 이제는 전세값이 오르다 못해 집값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전세가 올라가는 게
그 세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집을 사기보다는 집을 사면은 이게 그 앞으로 집값이 안 오른다. 그리고 떨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게 있으니까 집을 사는 것보다 전세를 들어 있는 게 훨씬 안전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하나의 그 큰 흐름처럼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집값하고 전세 가격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오면은요, 이게 더 이상 그 전세가 안전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나의 그 전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겠느냐, 이 고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가계 빚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야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죠. 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에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우리 경제의 정책의 흐름이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금리도 되죠. 인하해주고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도 완화하고 했으니까요. 네. 자, 그런데 이게 가계빚이 이렇게까지 늘어나도 좋으냐? 네. 라고 하는, 아직 뭐 괜찮다는 분도 있고요. 네. 조금 걱정도 된다는 분도 있죠.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IMF나 월드뱅크처럼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다음에 해외 그 투자 회사 이런 데서는 그런 데서도 가계부채를 이제 위험하게 보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또 규모가 커서 문제인데, 사실 2013년 그러니까 재작년 봄에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를 하기를 2017년까지 가계부채가 그 가계 처분 가능 소득 대비 5%포인트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그런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그 2014년 작년에 나온 통계를 보면은 가계부채가 2013년 대비 그러니까 1년 그 발표가 있은 다음에 1년 뒤에 보니까 6.8%가 증가를 했는데, 처분 가능 소득 통계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5년간 연평균 값이 4.8%밖에 안 되니까 아마도 2014년에 그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중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 예측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계부채의 그 소득의 대비 비중을 낮추겠다라고 발표를 한 지 첫 해 만에 목표에서부터 멀어지는 그런 그 그림이 돼가지고 상당히 좀 불안하고요. 그 다음에 가계부채를 그럼 어떤 방법으로 낮추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발표가 없어서 그런 정책이 뚜렷한 게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경제에서 앞에 말씀하신 부동산 3법이 차지하는 비중, 또 부동산 3법의 영향으로 가계 빚을 내서 이제 집을 사는 이런 현상이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이런 현상이 우리 경제 전체에서 볼 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이게 아무래도 정부 쪽에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경제 전체 활성화, 예를 들면 수출이라든가 내수 활성화 이런 데 기여를 하는 겁니까? 기여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지금 상황은 보면은, 그런 부채를 일으켜서 내수를, 진자시키는 데는 이미 한계가 와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내수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렇게 보이세요? 네.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된 거가 전부 금리를 너무 낮은 수준에서 너무 오랫동안 지속하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금리가 되니까 부채를 더 많이 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세입자는 집주인은 더 많은 전세금을 달라고 해야 자기 이자가 그만큼 나올 테니까요. 그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세입자는 싼 값에 빌릴 수 있으니까 그럼 그 돈 내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금리라는 게 경기 부양도 경기 부양의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금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그 가격이거든요. 한 경제에 수만 가지 가격이 있겠습니다만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하고, 그다음에 자본의 대가인 금리하고, 토지의 대가인 부동산 가격하고, 그다음에 경제 전체의 가치인 환율하고, 이 네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가격 체계인데, 이 모든 사람의 생활에 속속들이 다 일파만파의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런 중요한 금리를 갖다가 너무 낮은 수준에서 너무 오랫동안 지속해 왔다는 거는 금리를 갖다가 그 경기 부양의 그 정책 수단으로만 인식을 했던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게다가 지금 우리 경제가 소위 저성장, 또 저금리,
저물가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는지 아니면 또 극복하는 방안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문제하고 연관시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 그 삼저 신삼저라고도 말을들 하는데 예. 우리 경제가 지금 활성화되지가 아직 않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한 2, 3년을 보더라도 그렇게 뾰족하게 그렇게 활성화 될 전망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 경제는 자꾸 불확성이 더 심해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지금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 게 좋다 안 좋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만 결국에는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이제 국민들이 각자가 판단해라. 네, 예. 더군다나 이 빚을 더 내라고 하는 권고를 암묵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정책이. 그리고 또 어떤 전문가들도 사실 지금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 저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자기가 결정을 할 때에는 자기 사정에 맞게 해야지 되는데, 예, 그 얘기는 널리 듣더라도 자기 사정을 자기가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기의 혹시 자기 도를 넘는 부채가 되는 게 아닌지 네. 이걸 내가 갚을 수 있는지 이거를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경제 형편을 냉정하게 그렇습니다.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빚을 낼 건지 안 낼 것인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과거의 사례를 보면 98년도 우리 IMF 때도 그렇고 2003년 카드 사태 났을 때도 그렇고요. 이게 그때 모두 정부는 소비를 더 하라. 소비가 미덕이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그렇죠. 내수 진작을 위해서. 그래서 카드 막 남발하고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했던 사람이 누구냐? 최하위 10% 사람들이에요. 저소득층이었군요. 예. 소비를 경제가 안 좋아서 소비를 다들 줄였습니다만 이분들은 가장 소비를 덜 줄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적자가 가장 많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정말 좀 돈을 좀 쓸 수 있는 사람이 좀 호응을 해야 되는데 이 엉뚱하게 최하위 서민들이 여기에 호응을 하는구나라는 걸 보고 제가 많이 안타까움을 느꼈는데요. 이게 흐름을 타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부 말 믿다가 무턱대고 믿는 거죠, 그거는. 자기 책임으로 해야 되는데 정부 말 믿다가 내가 정말 진짜 어려움에 빠지면 정부가 도와주겠느냐. 안 도와주죠. 누가 도와줍니까? 그래서 냉정하게 자기 사정을 잘 판단하셔갖고 냉정하게 하여튼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 말도 너무 믿지 말고 저희 각자 도생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따가운 아주 쓴소리를 해주는데요. 사실은 자기 살림은 자기가 제일 잘 알죠. 그렇습니다. 일종의 쏠림 현상이라든가 유행이라든가 이런 데 말려 들어가서 휩쓸려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 수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점에 대한 아주 따가운 이 경고의 말씀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대체 한국 경제에서 내수를 좀 활성화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이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빚으로 많이 나가기, 이자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내수를 더 축소시키는 점도 있다라는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이 전세금이 너무 비싸지는 거 역시 소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인 것 같아요. 전세금이 많아지고 그 돈은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제 저축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지금 내수가 살아나기 참 어려운데, 방법이 있는 거죠.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과연 채택할 거냐의 문제지, 방법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기업 저축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그걸 다시 가계 소득으로 환류시키는 그것도 좀 강하게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수 살리는 것도 통화를 풀되, 통화를 풀되, 이 가계 부채로 나가는 거에 대한 그거를 줄이면서, 줄여 나가면서, 푼 통화가 생산이나 이런 데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으려면은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예. 경제부총리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가계 소득을 늘리는 게 목적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풀린 돈들이 투자에 활용되도록 하자는 말씀 아니십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 투자들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가? 그렇긴 합니다만 그들로 자금을 확 몰아줄 수는 있다.
그게 아직 가다듬어지지 않았고 말씀은 잘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해야 어떻게 좀 선순환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런 뭐 미시적인 그 미조정 갖고는 좀 안 되고요. 네. 아주 큰 틀에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서민들의 가계 소득을 올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내수는 또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제때 먹일 국수. 네. 퉁퉁 부르트지 않고 말이죠. 네. 제때 먹일 국수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의 해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좀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따끔한 말씀 한 말씀씩 해 주시죠. 아주 따끔한 말. 글쎄요, 여당은 보면은 이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 이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쏘시개 법안이라는 거를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네. 야당은 이제 그거는 가짜 민생 법안이다. 서로가 이렇게 따갑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자극적인 표현들 많이 하죠. 네. 근데 제가 봐도 불쏘시개 법안 이름 자체가 불쏘시개이듯이 크게 그 자체로서 경제를 변화시킬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잘 안 들더라고요. 예. 그런 거 이를테면 의료 민영 원격 치료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긴 합니다만은 거시 경제가 과연 움직일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야당에서 하는 것도 법인세를 다시 올리고 최저임금 올리겠다는데 법인세는 이거 옛날부터 레퍼토리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정말 좀 창조적인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경제도 타협인 것 같습니다. 양쪽 주장들이 서로 타협의 길을 찾으면 얼마든지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고집들이 센지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박사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벨은 계속 울립니다. 7번 테이블 반찬 리필, 4번 테이블 계산, 다시 5번 테이블, 3번 테이블, 이번엔 1번. 박 사장님 쉴 틈이 없어요.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네, 경찰이 피해자 신고가 없어도 인지수사를 통해서 가해자를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죠.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였습니다. 8633번님께서는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헛소문에 의한 경찰 수사로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4222번님께서는 첩보 수사에 따른 문제점은 있겠지만 성범죄 전담 인력이 늘어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씩 개선해 나가야 되겠지요. 라고 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 1379번님께 주간 경향을 그리고 5055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2월 24일 화요일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